진행을 할게요. 네. 자, 지금 69분 정도 오셨고요. 화면 공유를 좀 해볼까요? 화면. 사운드가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화면 공유를 했습니다. 화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거를 좀 없앨까요? 카메라를 중단해서? 아니면 살짝 놔둘까요? 네, 살짝 놔둘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바로 클로드입니다. 클로드 완전 정복 가이드라는 주제로 제가 준비를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상황이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봤는데, 대부분 클로드를 처음 사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용했는데 아직 어떻게 해야지 잘 하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잘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는 좀 고급 기술이나 기능들을 원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제 채팅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냥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답변 주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셔서 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트가 준비해온 슬라이드가 한 60개가 조금 넘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건 넘어가고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저는 이태원이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지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검색이 많이 뜨기 때문에 저는 이태원 쌤이라고 제 이름을 닉네임처럼 만들어가지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혹시 목소리 좀 작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면 진행 계속 하겠습니다. 저도 1인 기업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AI 활용, 최근에는 AI 활용을 메인 이슈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폴리텍 대학에서 그 사이버 보안과에서 주로 이제 IT 관련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자료 구조, 파이썬, 뭐 웹 제작, 동영상 제작,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번 학기에는 AI와 윤리라는 과목과 그리고 포트폴리오 제작, 이런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막막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막막하냐면 1인 기업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나를 표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클로드를 같이 활용을 하면서 클로드를 나의 동반자, 파트너이자 멘토로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좀 얻고 있고요. 그래서 클로드를 활용해서 점점 더 제 자신이 탄탄하게 좀 변해가는 것 같은데요.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 요새 AI가 굉장히 이슈이고 화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즉, 이거는 예를 들어서 홈쇼핑 같은 데서 지금 구매 안 하시면 이제 마감됩니다, 뭐 이런 거 때문에 빨리 사라질까, 나에게 혜택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구매를 하는 증세를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AI를 말하고 AI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오히려 두려움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실업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 대한 생각들, 미래의 어떤 실직, 이런 부분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넋놓고 있으면 참 힘들 정도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AI를 익히지 않으면 큰일 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만큼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저는 AI를 어떻게
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나에게 적용할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하면 하나는 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그럼 취사 선택해서 들을 것이냐. 첫 번째는 이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는 최근에 AI가 너무 잘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AI 트렌드를 빨리빨리 잘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는 트렌드를 좀 익히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런 직업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면서 AI를 잘 활용하는 또는 뭐 1인 기업이든지 특정 뭐 기획 관련 전문가라든지 어떤 특정 직군에 대해서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나누고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와 뭐 활용 방식, 경험 이 두 가지를 잘 듣는 게 좋을 텐데 저는 뭐 트렌드를 빨리빨리 전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쨌든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파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경험을 좀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트렌드 관련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영상도 많이 찾아보시고 여러분 직군에서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분도 많이 보시고 또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제가 그 경험을 서로 나눌 테니까 뭐 제가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다. 저만 보고 따라와라.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제가 드리는 뭐 여러 가지 전해드리는 경험이 잘 맞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함께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보면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AI 웹소설 코치 여기에 빠져들면서부터 클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여기 안에는 많이 포함하지는 않았고 실제로 좀 사례로 보여드리려고요. 자, 우선 클로드 왼쪽은 이제 프로 계정, 오른쪽에는 다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한 이제 일반 계정이고요. 무료 계정이고요. 오른쪽에서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탭 그룹에 가서 AA 웹소설 코치 이 탭 그룹을 열면 자, 이 처음 제가 클로드와 대화를 나눈 게 이때가 2024년 10월이었죠. 이때 AI를 활용해서 소설을 작성하는 프롬프트가 이렇다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어떻게 하면 소설, 특히 웹소설을 작성하는데 제가 웹소설을 좋아하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클로드를 통해서 웹소설을 잘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쭉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쭉 나누다가 어느 순간에 채팅이 다 차버리게 되면 더 이상 얘기를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한도가 차서 그 다음 채팅에 들어가고 했어요. 그래서 요건 특정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이제 채팅이고요. 그 다음 채팅은 처음에 그래서 자기 개발 주제를 가지고 웹소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한 7화 정도 되는 내용으로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카이브라고 된 거는 제가 이제 보관을 해서 별도로 놔뒀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한 것이고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채팅을 쭉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메모리 있고 지침도 있는데 프로젝트 지식에다가 여러 가지 파일들을 계속 추가해서 맥락을 이 모든 채팅에 이어갔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프로젝트에 파일을 추가하면 지식 형태를 추가하면 이 모든 지식은 어떤 채팅에서도 그걸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맥락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리면 그래서 2탄 또 3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AA 스토리 코치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한번 만들어 봤고요. 쭉 대화를 했고, 자, 그때도 이 파일들이 많죠. 여기 보시면 무슨 각종 캐릭터 설정, 회차 구성, 원작 분석, 품질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모든 내용들을
자, 마크다운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죠. 여기 만든 이 파일들도 클로드와 상의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구성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설정하면 될까라고 해서 차곡차곡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면서 만들어준 내용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발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웹소설 스토리뱅크, 특정 장르별로 자주 사용하는 어떤 그 시퀀스, 어떤 상황들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스토리, 그렇죠. 이제 특정 어떤 장르에는 어떤 키워드가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 웹소설을 또 계속 이렇게 만들면서 점점 이 그 프레임워크도 좀 체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리뉴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클로드가 깃허브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수십 개의 파일들을 프로젝트 지식에 이렇게 추가를 했다면, 그리고 폴더처럼 구성도 잘 안 되지만, 깃허브에 연결이 된 이후부터는 깃허브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파일들을 차곡차곡 넣습니다. 첫 번째는 폴더 프로세스. 그래서 이러이러한 그 프로세스들이 있고, 각종 다양한 템플릿들, 키워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버전 업데이트해서 2.0, V3 하고 V3 보면 이렇게 채팅을 쭉 이어가죠. 저는 이제 채팅을 할 때 넘버링을 해 나갑니다. 채팅을 하나 하고 나서 넘버링을 해 나면 나중에 어떤 채팅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확인해 보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튜닝 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룹은 닫고요. 자, 이렇게 해서 AI 웹소설 코치 작업을 하면서 클로드를 정말 많이 사용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 결과물은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게 요새는 뭐 프로젝트 단위로 수십 개씩, 뭐 많으면 100개까지는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많은 60개, 70개 이상의 대화들이 쌓여나가면서 그렇게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시 좀 보여드렸고요. 자, 오늘은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처음이시거나 또는 쓰고 있는데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는 챗GPT 제미나이를 사용하는데 클로드가 좋다고 해서 한번 나도 사용해 보려고 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순서는 처음 시작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가장 앞단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클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맥락이고 맥락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잘 사용하는 게 핵심 같아서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티팩트, 인라인 시각화, 클로드 디자인 4월 17일 날 오픈된 뭐 클로드 디자인, 그다음에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대화 요령, 웹 검색, 리서치, 그리고 좀 약간 고급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커넥터, 스킬, 코어, 플러그인, 클로드 코드 이런 내용도 간략하게 소개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 시작하기이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되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뭐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요금제부터 화면 구성, 그리고 몇몇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는데 데이터 보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요금제가 좀 더 있긴 합니다. 좀 이따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요금제가 무료 요금제와 뭐 프로 요금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용량이 좀 제한이 있어서 충분치 않고 웬만한 기능들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데이터 학습 활용 이 부분들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그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 버전 사용을 해보시다가 필요하면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채팅창, 모델 선택, 파일 업로드, 좌측 패널 이것도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화면을 나가서 보시면, 자, 왼쪽은 프로 계정, 오른쪽은 무료 계정이죠. 무료 계정은, 자, 무료 요금제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옵니다. 자, 왼쪽에 패널, 사이드바를 보시면,
사이드바를 보시면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좀 다르죠. 자, 검색, 채팅, 프로젝트, 아티팩트까지는 있는데 코드는 클로드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클로드 디자인도 클로드 무료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요금제 외에 이제 프로 요금제, 프로 요금제에서 좀 더 많은 사용량을 가진 맥스 요금제가 있는데, 맥스 요금제도 자, 잠깐 클릭을 해보면 100불짜리와 200불짜리 있어요. 부가세 포함하면 110, 200이신데 그러면 15만 원, 30만 원 정도 되죠. 야,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월간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부가세 포함해서 프로요금은 한 2,000원, 2만 22불 정도, 대략 한 3만 원 정도 부과되죠.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팀 요금제 또는 엔터프라이즈 요금제가 있는데 팀 요금제도 월 20불이긴 합니다. 한 명당.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팀 요금제는 뭐가 좋으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유사한데 여기다가 도메인 싱글 사인온, 그러니까 각자의 구글 계정으로 그 회사에서 회사 이메일이 있죠. 회사 이메일을 가지고 로그인할 수 있다든지 업무용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저와 인연 맺고 함께 공부하셨던 변호사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번에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본인은 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호사이시다 보니까 민감한 정보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구성은 아까 보셨죠? 간략하게 보시면 채팅창에 있고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써닛 4.6 요걸 사용하시면 한 90% 이상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사고하는 내용들은 적용형 사고를 켜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는 안 되겠죠. 무료 버전은 오퍼스 4.7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 계산할 텐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고난도 작업 특히 코딩 같은 걸 할 때는 이걸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하이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도 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일단 소닛 4.6 소닛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 클릭하면 음성 모드에서 사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내용들 키보드 타이핑을 하지 않고 텍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마이크가 아마 맞물려서 약간 시원하지 않겠고요. 자주 사용할 만한 기능들이 있고 왼쪽에 플러스 클릭하면 각종 추가할 수 있는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좀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 패널, 자, 왼쪽 사이드바에는 기본적으로 주요 이제 메뉴들이 있고 그다음에 즐겨찾기 하는 거, 채팅, 최근 항목, 왼쪽 아래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설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 있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클로드의 앱 버전이 있거든요.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잠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화면 구성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고 이제 정보의 안정성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시간 예상을 했는데 1시간은 좀 넘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를 한번 좀 끊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관점에서 프리 버전과 프로 버전은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팀 버전은 좀 다른 거고요.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죠. 입력하면 그 데이터는 클로드에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입력한 내용들을 가지고 클로드가 학습을 하면 좀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그 학습은 옵트인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옵트인 방식은 잠깐 보고 들어올까요? 옵트인 방식은 자, 설정에서 자, 잠시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클릭하면 여기서 자, 클로드 개선에 도움 주기 요거죠, 요거요.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제해야지 내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클로드가 학습을 하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학습 동의시는 5년, 미동의시는 30일.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좀 보관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떤 대학원생 분도 질문을 주셨던데요. 내가 입력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이나 외부에 공개되느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클로드에서는 그 내용이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시 비식별화 후 내부 활용,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 연락처 이런 부분들은 다 비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조직 차원에서 정말 확실한 보호가 필요한 기밀 이런 정보가 많다면 팀 플랜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 업무 전략, 어떤 특정 프로젝트 내용이나 맥락 같은 이런 정보들은 비식별화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 같은 거 입력을 많이 하면 그게 어디선가 학습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뭔가 어드바이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요지는 프리 버전이나 프로 버전이나 다음 어쨌든 민감한 자료는 유의를 해야 되고 그 학습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식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은 없지만 민감한 자료가 많다면 팀 계정으로 사용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팀 계정은 아마 5계정 이상 예전에 사용할 수 있어 5계정 이상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클로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나 그 챗GPT 마찬가지로 전역 지침, 전체 지침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처음에는 지침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에 보여드릴게요. 설정의 일반에 와서 프로필, QI 업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클로드가 응답에서 고려해야 될 개인 맞춤 설정을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입력을 물론 할 수 있지만 저는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클로드를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마케팅과 관련된 일도 하고 뭐 코드와 관련된 것들도 하고 기획도 하고 개인적인 것들 등도 하고 때로는 제 딸이 들어와서 논문 같은 거 할 때 제 계정을 같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전체 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고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프로젝트와 메모리에 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저에게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대화는 없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초창기에 맞는 거 몇 개 정도 외에는 대부분 모든 대화는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식과 지침을 공유하기 때문에 매번 사용할 때마다 그 프로젝트 내에서 대화를 할 때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맥락을 매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좋죠. 그렇게 유용을 합니다. 전역 지침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프로젝트에 지침을 넣으면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이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화들이 있는데 대화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냐? 즉 내가 첨부한 업로드한 그런 지식 파일들과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대화를 해주세요. 결과를 내달라는 그런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맥락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대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게 되면 그냥 일반 대화지만 대화를 할 때 여기서 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도 마케팅 또는 HR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저 수업 준비하고 활용할 때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중에서 하이테크 과정에서 AI와 윤리라는 과목을 어떻게 구현할지 평가할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요. 화면을 조금 이 화면을 키울게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쭉 채팅을
1번부터 넘버링을 해서 저장 지원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었던 데이터들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데 이따 CTL 설명이 있긴 하겠지만 가장 1번 채팅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프로젝트에서 채팅을 할 때, 처음에 뭐 세터 스테이지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첫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요. 이게 프로젝트가 무슨 프롬프트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이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강덕캠프 사이버 원가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직업교육과정인 하이테크 과정이고 총 20시간이고, 자, 그리고 첨가할 반 내용이 첫 번째 이미지, 하이테크 과정 1학년 커리큘럼,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두 과목도 있고, 두 번째 이미지는 AI와 윤리라는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 요걸 맡게 됐는데, 요걸 재량으로 좀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AI 응용과 이해 과목의 표준 커리큘럼인데, 담당 교수가 이런 걸로 수업을 했을 것 같다. 하고, 요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대학생들의 상황, 학력, AI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AI 이거 윤리이지만 본격적으로 어떻게 AI를 잘 활용하는 부분과 함께 윤리적인 부분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기본으로 사용해서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수업 운영 계획서, 상세 계획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검토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좀 훈련이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검토해서 자 이렇게 의견을 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는 또 이렇게 그 포인트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차 수업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재미나이를 위주로 구성해서 평가 기준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그 피드백을 주고 요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다시 회신을 줍니다. 이래서 계획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킬을 통해서 계획서를 만드는데 자 처음에는 MS 워드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 보면 잠깐 볼까요? 이렇게 MS 워드로 수업 운영 계획서도 만들어 주고요. 자, 다운받으면 바로 이제 MS 워드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처음에 계획 세울 때 뭐랄까, 기획하고 초안 잡을 때는 워드 파일보다는 마크다운 파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크다운 형태로 만들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일단 PPT로 한번 또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수업 운영 계획서, 시스 가이드 이런 거는 마크다운 문서.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간단한 텍스트에다가 약간의 서식에 추가된 형태의 마크다운 문서를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수업 운영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마크다운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에 추가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아까 보셨던 대로 자, 여기에 그쵸,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이게 바로 그 운영 계획에 추가됐죠. 이렇게 해서 채팅을 하나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파일 정리한 다음에 그 내용을 프로젝트 지식에 추가하고 다음 채팅에서 그 내용 운영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구체적인 1주차 스크립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도 만들면서 만약에 전체 수업 운영 계획이나 커리큘럼이 변경되면 다시 업데이트해서 프로젝트 지식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사용하게 되면 정말 긴 맥락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다가 1, 2, 3, 4주차, 5주차 준비를 하다가 3주, 그쵸. 지금 현재 3주차인데 5주차 준비를 다 해놨다가 3주차를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3주차 준비하는 이 채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3주차 준비를 계속 할 수 있죠.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프로젝트 지식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를 사용해 보시려면 이제 무료 버전도 프로젝트 사용이 가능하니까 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 파일, 첨부 파일도 등록을 하고요. 여기서 뭐 MS 워드, PDF, 마크다운, 엑셀, 뭐 MS
MS 덕,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문서들, 모든 파일들, 웬만한 것들은 다 첨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지침, 프로젝트도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마케팅, SNS 컨텐츠 제작, 이런 이름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게 좋은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무료 버전인데요. 무료 버전에도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프로젝트 하나도 없어요. 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프로젝트를, 자, 무엇을 할까요? 이제 2학기 때, 예를 들어서, 2026년 2학기 웹 제작 수업이라고 하고, 목표, 특별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죠. 설명에다가 보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채팅을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파일들, 기존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 프로젝트 지침에다가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들, 2026년도 2학기 때 웹 제작 폴리텍 대학 경석캠퍼스 사이버 보안과에서 웹 제작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총 몇 시간 정도 운영하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주게 되면, 거기에 맞게 대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식을, 채팅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풀려버렸네요. 자, 다시 준비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 메모리 여기까지 왔죠. 자, 나에게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 구조 말씀드렸고, 프로젝트 생성, 지식, 지침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GitHub 저장소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보여드릴까요? 그냥 프로젝트 지식에 연결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스케일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지식에 연결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GitHub 저장소를 이 클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 웹소설을 하나 쓰고 싶다. 그러면 우선 AI 웹소설 코치 GitHub 저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GitHub 저장소에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 이 저장소 주소를 복사해서 추가를 하게, 이거는 퍼블릭이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어야 사용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웹소설 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GitHub를 연결합니다. 이미 사용 가능한, 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전체를 선택해가지고 클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채팅 대화를 뭐라고 해볼까요? AI 웹소설 코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웹소설을 쓰고 싶다 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동기화 과정 잠깐 진행하고 있으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렇죠, 대화를 하게 되면 아까 그 GitHub 저장소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다가 쭉 불러와서, 반갑습니다. 단계별로 지정된 전체 개요는 11단계이고 1, 2, 3, 4, 5, 6, 7, 8, 9, 10, 11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세요 라고 가이드를 해주고요. 접근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소설을 쓸 건지 생각하는, 시작하는 거, 또는 PDF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쓰고 싶다라고 하는지. 자, 그러면 아이디어 기반
라고 하게 되면 가이드를 또 얘가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찾아가지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발산을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 발산 및 컨셉을 하는데, 자, 어떤 아이디어나 소재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떠오르는 것을,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시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화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한 3개 정도 주고, 거기 3, 4개 정도 주고, 물어보면, 피드백을 주면 그거 가지고 웹소설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터브 저장소를 프로젝트의 지식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앞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바이브 코딩 요새 굉장히 이슈잖아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 할 때, 예를 들어서 뭘 하고 싶을까요? 뭐, 그, 당근마켓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알아서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만들어주는 게 너무 이제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PRD라고 하죠. Product Requirements Document. 예,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제품에 대한 어떤 상세 스펙,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기타보 저장소 하나 만들었는데요. 공개는 했지만, 아직 내가 이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잘 모르긴 하지만, 바이브 레디라는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MVP라고 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 PRD 없이 시작하게 되면 산으로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서로 클로드와 대화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검증 결과 문서가 되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도 좀 해보고, 서비스 기획, 그 다음에 문서를 완성하는데 그 문서는 바로 PRD와 액션 플랜, 이 두 가지를 만들게 되면 이 문서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들을 이제 뭐 AI 코딩하는 코드 같은 때 업로드하게 되면 훨씬 더 코딩을 잘 할 수 있게 되죠. 저장소 구성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고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디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브 레디 이렇게 생겨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자, 이 프로젝트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뭔가 만들어내기 위한 뭔가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라인 강좌들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자, MVP 관련된 그런 된 내용들을 온라인 강좌나 뭐 책 같은 걸 활용해봐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이 내용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얼마나 큰 반영을 하면 좋을지를 지속적으로 클로드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프로젝트 시작할 때, 자,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재미있는 테트리스 게임 만들기 정도로 해서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파일에 기터브 저장소를 연결해야겠죠. 기터브 저장소 어디냐면, 자, 바이브 레디. 여기 있습니다. 바이브 레디를 선택을 하고 모든 파일들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고요. 추가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면, 자, 이 저장소에 이렇게 프로젝트 지식에 추가한 저장소의 내용을 소개해줘 라고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지식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바이브 레디는 바이브 코딩을 하기 전 아이디어 검증하고 서비스를 구체하는 단계인데, 왜 만들었냐면, 자, 막 만들고 나서 야, 이거 정말 필요한가? 자, 이미 시장에 있네. 너무 산으로 가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좀 만드는데, 제작자와 클로드의 협업만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따로
뭐 자료를 찾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간편 프로세스와 고급 프로세스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지, 저장소는 어떻게 구현할지. 자, 그래서 시작할 때 바이브 레디 시작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뭐랄까, 바이브 테트리스 정도로 할까요? 자, 바이브 테트리스. 바이브 테트리스 클로드.md 파일을 생성을 해 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프로젝트 지식에 GitHub 저장소가 추가되면 바로 그게 못 찾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요.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럼 이거 자체를 프로젝트 지식에, 프로젝트에 추가하게 되면, 잠시 가서 보게 되면, 프로젝트 지식에 이 바이브 테트리스.md에서 이 저장소 정보를 쉽게, 여기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하여튼 그렇고요. 자세한 설명은 그렇고, 저장소 소개했고,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여기다가 1번, 프로젝트 시작 정도로 채팅을 남겨두고요. 계속 진행하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 진행할지 해주세요. 간편 프로세스로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간편 프로세스 하나씩. 앱의 핵심 목적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재미있는 테트리스 게임인데, 예를 들어서 K-팝 관련 뭐라도 좀 포함하면 좋을 듯. 좀 뜬금없지만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용자가 누구인가요? K-팝 팬인지, 다인지, 둘 다. 자, 반드시,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것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지나게 되면 아이디어를 검증해서 또 웹 검색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는지도 이제 찾아주고요. 경쟁사로 분석을 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클로드가 함께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K-팝 테트리스를 문서도 검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경쟁사도 분석을 해주고 서비스 기획서도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프로덕트 리콰이어먼트 다큐멘트 즉 어떤 스펙 그리고 액션 플랜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까지 문서를 만들어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다 프로젝트, 클로드의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지침 메모리들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는데요. 자, GitHub 저장소를 연결하게 되면 폴더 형태로 구조할 수 있고 GitHub 저장소에 있는 파일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매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마다 수정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가 반영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클릭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프로젝트에도 메모리가 있고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스에 거기다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지침에도 있는 거고, 메모리에도 보관을 해 놓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로젝트에다가 여러 가지 맥락들을 저장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프로젝트에도 메모리가 생겨서 꼭 프로젝트 지식에 공유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뭐 내용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용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시간이 물론 좀 짧긴 한데, 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지나가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 기능들을 설명을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남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거. 자, 요거 할까? 아니면, 야, 요건 더 있고, 예. 여기서 그 프로젝트 지식 넣고 대화를 하는데 메모리에 보시면 메모리에 프로젝트 메모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대화를 여러 번 채팅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내용과 이 전체 다른 메모리에 있는 내용들 합쳐가지고 관리를 해줍니다. 관리를 해주는데 자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영문이긴 하지만 이 중에 하나 눈여겨볼게. 태원 이제 세컨 이어 마스터 스튜던트 워킹 온 아카데믹 북. 자 저는 대학원이 아니잖아요. 대학원생이 아니고 제 딸이 쓰는 거니까. 자 여기다가 사용자는 태원이 아니라 어떻게 쓰지? 예. 유진야. 자 이렇게 알려주면 아까는 태원인 줄 알았는데 태원이 아니라 사실은 제 딸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유진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됐죠. 유진은 하고 있어. 그래서 이름 같은 거 나올 때 제 이름이 아니라 제 딸 이름으로 나온 거죠.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는 요 사항이 저장이 되고 이렇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네. 프로젝트에서 메모리 기능이 생겨서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좀 우선권이 전체 설정보다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 무조건 프로젝트를 만들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뭐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긴 하겠지만 GitHub도 조금씩 배워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티팩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아티팩트는 이 채팅창에 오른쪽에 이렇게 별도로 고정적으로 출력되는 그런 독립 결과물을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아티팩트로 어떤 형태, 어떤 포맷, 어떤 형태로 문서를 만들 수 있냐면 이런 각종 문서들, 아까 보셨듯이 PPT, 그리고 워드 문서, PDF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마크다운 문서를 주로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랜딩 페이지, 파일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아티팩트를 생성해서 내용을 저장한 다음에 자, 이 채팅에서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마크다운 문서로 만들어줘. 해서 문서를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 지식에 다운받을 필요 없이 바로 프로젝트에 저장할 수 있고 내가 따로 보려면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맥락을 길게 유지하는데 아티팩트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는 아티팩트로 만들어라. 자, 아티팩트는 아까 바로 오른쪽에서 특별한 창에서 나타나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 여기에 오른쪽에 사이드바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 만들어준 이건 뭐였지? 자, 웨비나 플랜, 웨비나 계획 이런 것들도 문서로 정리를 해서 그 아티팩트로 만들어 가지고 네, 프로젝트 지식에 추가한다든지 별도로 나타나는 게 아티팩트이고요. 실제로 이 아티팩트는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여기 아티팩트 메뉴에 가서 보시면 내가 만든 아티팩트들 그리고 또는 클로드에서 추천한 아티팩트들도 볼 수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통신량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아티팩트들을 모든 아티팩트들이 여기 보이는데 어떤 아티팩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앱이라든지 대시보드 이런 거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서 기반의 아티팩트는 사실 뭐 여기서 별도로 볼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퀴즈 앱 같은 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러면 볼 수 있겠지만 별도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아티팩트를 잘 활용하면 좋다는 점. 인라인 시각화도 최근에 추가된 그런 기능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 HTML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티팩트 형태로 보여줬다면 얼마 전부터는 인라인 시각화 기능들이 생겨서 채팅 본문 안에서 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채팅을 하다가 어떤 내용으로 뭔가를 작성해줘라고 하게 되면 뭐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티팩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인라인 비주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라인 비주얼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2번, 3번 HTML로 직접 중간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주고요. 한 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시각화, 디자인, 뭐 대화 요령 등등 이런 식으로 활용을 인라인 아티팩트를 이런 식으로 뭐 교육 과정 구성할 때 HTML 형태로 인터랙티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인라인 비주얼로 활용을 한번 되면 굉장히 좋고요. 자, 인라인 시각화, 인라인 비주얼. 공식적인 명칭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인라인 시각화라고는 이렇게 클로드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수업 1교시부터 또는 뭐 5주차 수업을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이런 내용들은 인라인 시각화를 그려줘라고 하게 되면 별로 아티팩트로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셰츠창에다가 바로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플로우 차트 형태로 도식화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웹페이지처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클로드 디자인은 이게 4월 17일 얼마 전에 생겨난 기능인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냥 이미지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뭐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브랜드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컬러, 뭐 스타일 이런 내용들을 정의를 해야 하고 또 컬러 팔레트 어떤 색깔들을 주로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프로토타입, 슬라이드, 원페이지, 원페이지, 웹페이지, 와이어프레임 이런 것들도 클로드에서 디자인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 기능이 프리뷰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공식화된 기능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리 선보이는 그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쉽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클로드 디자인 도구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로드 디자인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왼쪽 메뉴에 클로드 디자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량을 보게 되면 사용량에서 클로드 디자인은 그 한도를 별도로 적용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은 초창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료 사용자만 볼 수 있고요. 자, 뭐 과도하게 기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다. 디자인도 이제는 클로드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클로드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이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고 서비스도 있는데 보통 차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대화를 어떻게 하냐 맥락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는 요령들을 맥락 비공으로 쭉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채팅에서 한다. 채팅 하나를 마무리할 때는 그 채팅에서 했던 대화들을 정리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프로젝트 지식에 추가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령일 텐데요. 자, 사용해 보니까 별로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오던데 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맥락이 부재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프롬프트를 똑같이 입력하더라도 맥락이 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지식 그리고 대화 이력, 현재의 메시지, 현재의 채팅
채팅이죠. 채팅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맥락을 이어가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해서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많이 주느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잠시 한번 맥락이 중요한 걸 보여드리면, 자, 일단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뭔가를 웹사이트 제작이라고 하고, 내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그 기존의 무료 버전에서 한번 볼게요. 새로 만들어서 여기서도 웹사이트 제작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주느냐. 자, 일단 이태원 쌤이 누구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뭐라고 할까요? 잘 알려진 특정 인물 실체 누구를 파악하는지 모르겠는데 웹 검색에도 잘 안 나오고, 학원 강사나 유튜브 선생님인가요? 얘는 드라마 나오는 사람인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내용들을 깃허브 저장소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자, 깃허브 저장소에 마찬가지로 제가 제 브랜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 한 줄 소개, 프로필,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표현, 전략, 뭐 등등등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이태원 브랜드라는 깃허브 저장소를 만들어 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클로드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 웹사이트를 만들 거니까 프로젝트 지식에다가 자, 깃허브 저장소를 추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태원 브랜드 요걸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자, 요건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한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태원 쌤이 누구야? 좀 키울게요. 자, 됐죠. 제 정보가 들어가 있죠.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이건 누군데 한마디로 한다면 이런 미션을 가진 사람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검증방법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고, 삼성 엑셀 출신이고 이런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사이트 맵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내용을 채워 넣을까? 라고 물어보면 클로드가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 사이트 맵을 구조를 다이어그램 먼저로 보여준대요. 자, 사이트 맵을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간은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생각보다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더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개, 프로필, 컨텐츠, 교육, 연락, 뉴스레터 이런 내용들 하고 화면을 좀 키워야겠네요. 다 안 들어가네. 네, 이렇게 why, how, what 이런 셀프 코어 요건 뭐였지? 자, 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숏하면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경력 나열이 아닌 이야기 구조로 쓰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 어쨌든 맥락이 과연 중요하다. 이태원 쌤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때 정보를 충분히 주면 클로드는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들을 쉽게도 구성을 할 수 있죠. 자, 홈 하면 나 소개, 컨텐츠, 교육, 연락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시안도 만들어줄 수 있대요. 그거는 뭐 나중에 하면 되겠죠. 지금 제가 뭐 진도대로 안 나가고 막 제 화면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채팅으로 실제로 좀 사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좀 더 좋긴 합니다만, 물론 정말 알아야 될 내용도 많고 기능도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강좌들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또 질문 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챗 GPT가 아니라 클로드가 좋은 이유는, 일단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클로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떤 트렌드와 좀 밀접한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제미나이의 노트북 LM이나 동영상 만들고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갑자기 몇 달 사이에 클로드가 단박에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물론 클로드가 꾸준히 뭔가 하긴 그 기능들을 출시하긴 했지만,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에게 하면 이 화면은 아니긴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거는 말 표현을 정말 AI 같지 않게 그래도 잘한다. 좀 수다스럽긴 하지만 말 표현을 잘한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 사용 후기였었고요. 그래서 글쓰기 하는 사람들은 클로드를 사용하면 말이 자연스러워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점점 이제 발전들을 하면서 클로드의 프로젝트가 생기고, 저 같은 사람들이 클로드의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맥락을 잘 다룰 수 있는 게 환경들이 갖춰지고요. 클로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계속 말씀을 더 계속 답변 드릴게요. 그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능들도 출시됐지만, 얼마 전에 전쟁 때문에 그 클로드가 미 국방부에서 사용되는데, 뭐 클로드의 그 대표가 클로드를 전쟁에 활용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판단, 개입 없이 어떤 특정한 타겟을 공격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정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국방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맺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좋은 AI, 이런 또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인기가 올라가서 그 다음 뭐 며칠 지나서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와중에 꾸준히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코딩 에이전트, 코딩을 지원하는 플랫폼 중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성능이 정말 좋다. 물론 토큰 소모는 많은 편이지만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 때문에 클로드 맥스 요금제, 대용량 요금제를 사용하게 됐었고요. 그러던 나중에 뭐 클로드 코워크 얼마 전에 나오면서 스킬 나오고 디자인 이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유튜브 가보면 또 영향 많잖아. 야, 이거 정말 미쳤다 하면서 무슨 기능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규 기능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맥락을 유지하고 긴 흐름을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현실의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클로드의 장점이 아닌가 저는 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벤치마크 숫자가 나와 있는 거 아니지만 대화를 제가 해보면 정말 클로드만큼 저의 말을 잘 이해하고 결과를 준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좋아하고 있고요. 자, 아까 이제 프로젝트 지식을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지식인데, 아까 예전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거는, 아까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프로젝트 파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파일들이 이렇게 많아도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약간 옛날이어서 지금 아카이브를 제가 시켰기 때문에 좀 이게 돼 있긴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용량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 블로그 요새 또 리뉴얼 하고 있어가지고 웹사이트.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용량은 12% 사용됨. 이렇게 넣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파일들과 기터브 저장소 3개. 요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잠깐 보면, 여기서
필요한 내용도 필요 없는 내용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용량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때그때 꼭 필요한 GitHub 저장소를 만약에 연결한다면 파일을 무조건 다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자, 제 GitHub 저장소를 보더라도 여기도 이미지 용량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거든요. 201%, 해당 용량의 201%까지 포함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148개를 선택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용량의 12%,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미나이, 챗GPT, 클로드 중에서 초보가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네. 저는 뭐 클로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으니까요. 클로드를 대화하듯이 이렇게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업무에 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일단 좀 드리고, 자, 그리고 Q&A는 좀 이따가 몰아서 하도록 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맥락이 가장 하여튼 중요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맥락을 내 강의 소개 페이지를 해줘. 그럼 내가 누군지, 뭐 가르치고 무슨 강의인지를 알 수 없지만 이미 정보가 있다면,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맞춤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물어보고 소개 페이지를 써달라. 하지만 클로드는 점점 인식이 똑똑해져서 모르면 물어봐 주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무료 버전이긴 하지만, 자, 잠시 볼게요. 아까 무료 버전에 무료 채팅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강의 소개 페이지를 작성해줘. 다시 해야겠네. 자, 강의 소개 페이지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누구의 무슨 강의고 어떤 내용인지 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팝업 형태로 떠서 무슨 강의인가요? 자, 기타. 여기다 직접 활용. 클로드 활용 요 강의입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마크다운 문서로 해주세요. 자, 그럼 강의 내용 하는데 지금 맥락이 너무 없잖아요. 클로드 활용 정도니까. 또 나오네요. 강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비개발자, 일반 직장인이 아무래도 낫겠고, 강의 내용, 주요 내용은 기본 사용법과 업무 자동화 활용 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프로젝트 및 아티팩트 적극 활용하는 거.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좀 더 걸맞는 어울리는 멋진 강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마크다운 문서로 바로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결과 안 봐도 이렇게 잘 만들어 줄 것 같죠? 자, 넘어가고 좀 이따 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클로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맥락 관리를 정말 잘 하죠. 자, 그래서 무엇을 원하고 배경이 어떻게 되고 뭘 하지 마라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말해주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화 한 번으로 프롬프트 멋있게 짜가지고 한 번 날리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긴 맥락, 큰 맥락의 많은 맥락을 제공하는 대화를 해서 하나하나씩 계속 만들어 나가고 수정, 반복, 업데이트, 개선하는 거, 요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아까 제가 1, 2, 3, 4, 5, 6 보였죠. 쭉 나왔으면 1번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어. 2번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3번 이거는 이렇다라고 피드백을 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하냐보다 중요한 거는 맥락을 잘 적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웹 검색도 은근히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헛소리 많이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웹 검색을 기본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웹 검색을 해달라고 하면 더 잘 해주기도 하죠. 실시간 데이터, 환각 접근, 환각과 감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뭐뭐에 대해서 검색해주고 다음에 질문에 답해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자, 검색을 먼저 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자, 먼저 검색을 한 다음에 답변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검색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클로드는 많이 똑똑해져서 아무 말 안 하고 하게 되면 대부분은 클로드가 알아서 판단해주고 필요한 부분들은 검색을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까 또, 강의 나왔네요. 코어크, 복잡한 나오고. 자, 클로드 완전 정보. 제목이 똑같네.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AI 활용법. 쭉 1, 2, 3, 4, 5 기본 사용법, 업무 자동화, 프로젝트 적극 활용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되기도 했었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검색에 대한 부분이죠. 검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채팅을 할 때요. 업무 채팅이나, 자, 여기서 웹 검색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검색을 하면 또 웹 검색을 해줘라고 하면 찾아주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학습된 내용 플러스 최근 웹 검색 내용을 합쳐가지고 해주기도 하죠. 자, 검색을 먼저 시키라는 점, 시킬 수 있다는 점, 리서치, 심층 조사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검색은 단일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지만 리서치는 무엇을 조사할지를 판단해가지고 조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스스로 계획 세우고 판단을 좀 해주는 게 다른 차별점들이긴 하죠. 자, 그래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때는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라. 자, 만약에 여기서 이거 뭐 자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프롬프트를 내가 어떻게 할지 프롬프트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설계 자체를 클로드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제안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왜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은 채팅도, 동일한 채팅도 새 채팅으로 만들어서 온라인 강의 시장을, 그렇죠? 온라인 강의 시장을 조사해줘. 네. 조사해줘. 라고 무료 채팅에다 걸면 온라인 강의 시장 뭐지? 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요? 자, 온라인 강의 시장 이 정도로만 하게 되고 웹 검색을 자동적으로 하죠. 시장 데이터 찾아가는데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뭐 나름대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자 온라인 모든 강의 시작이 내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색할 때 자, 나는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싶은데 이런 경쟁자가 얼마나 되는지,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시장 성숙도는 얼마나 되는지, 주요 플랫폼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방향, 컨셉으로 나아가는 게 좋을지 알고 싶어서 심층 리서치를 하려고 해. 어떤 분야에 대해 조사하면 좋을지 제안해줘.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심층 리서치를 하는 게 목적이야. 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도가 찼네요. 벌써 여기는. 자, 온라인 시장 규모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긴 하죠. 자, 심층 리서치를 설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에 어떻게 접근할지, 자, 어느 시장을 타겟으로 하나 한국 중심으로 글로벌까지 되고, IA 관련된 경험 있음.
특히 관심 있는 분야는, 자, 특정 직군, 챗GPT, 행성 AI 활용, 업무 자동화, 노코드 툴, 특정 직군 대상. 일단 이렇게 필요한 조사 분야와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준대요. 정보를 바탕으로 프롬프트라는 게 제시하는데, 심층 리서치에서 반드시 커버해야 될 게 시장 규모와 성장성, 경쟁 구도, 플랫폼, 니치별 포화드 분석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영역을 배치를 이렇게 한다네요. 강의 시장 진입 전략, 리서치 최종 목표가 이거죠. 시장 규모와 성장성, 경쟁 구도와 플랫폼, 니치별 포화도 아까 나왔던 거 그냥 보여주는데요. 수강생 행동 패턴, 모델 벤치마킹. 자,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이렇게 합니다. 리서치 미션. 나는 검토 중이야. 시장을 도출해줘. 시장 규모, 플랫폼, 자, 직군들 등등등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전에 보면 뭐 나는 10년 된 리서치 전문가야. 뭐 이런 식으로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심층 리서치에 그대로 붙여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복사. 자,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죠. 나는 여기 있긴 하군요. 자, 이만큼을 복사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연구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 토큰 많이 소모되는데 커넥터 뭐 특별히 여기서 할 게 없는데, 자, 여기 있는 도구로 할 거는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확인해 놓고. 야, 큰일 났다. 벌써 한도가 차버렸네요. 예.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게 되면, 자, 중단, 예. 사용량 한번 볼까요? 사용량 벌써 차버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자, 설정해서 사용량 한번 볼게요. 91%. 야, 심층 리서치 잠깐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잡아먹은 모양인데요. 일단 고시원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심층 리서치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자, 커넥터. 그러니까 좀 뒷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쭉 하고 나서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 그 부분 내용도 간단하게 일단 함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뭐 구글 캘린더,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클로드를 연결해 가지고 클로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커넥터입니다. 혹시 MCP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MCP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모달 컨텍스트 프로토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이런 건데, 쉽게 말해서 클로드에서 아까 노션도 연결하고 구글 관련된 서비스도 연결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 오늘 일정이 주요 일정이 어떻게 되지 하게 되면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검색을 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받은 메일 중에서 내가 열어보지 중요한 메일이 어떤 것들이 있지라고 하게 되면 연결된 Gmail을 통해서 검색을 해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커넥터 활용 사례,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커넥터 기능을 잘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감마하고 캔바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좋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한 아까 여기서 뭘 했냐면, 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초안 만들고 정리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자, 이런 강좌를 가지고 캔바로 만들어 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요거 또는 이런 거.
뭐 넣을까? 이런 것도 괜찮고, 또는 아니면 이런 거 괜찮네요. 그냥 아까 여기 나온 거, 여기 있는 거 사람만 갈아 끼면 되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캔바에서 열기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미지를 업로드, 업로드 항목에 가서 제 이미지로 살짝 이렇게 갈아 끼고, 배경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내용 수정하면 어쨌든 되겠죠. 뭐 아직 지금 썩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MCP 커넥터 연결하는 거예요. 자, 커넥터 연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설정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서 앱 연결을 쭉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클릭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연결된 내용들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자, 하니까 닫고. 자, 연결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설정에 가서, 자, 설정 메뉴에 가서, 여기서 커넥터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여기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결된 앱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어테이블, 약간 데이터베이스처럼 관리하는 곳이어서 정보들을 조회해보거나 그럴 수 있고요. 캔바 보셨죠? 감마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마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배포해드린, 여기 있었죠. 여러분들한테 감마 완전 정보 가이드와 감마 이렇게 쓰고 계신 거에도 여기서 저는 사실은 클로드에서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줘라고 하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겠죠. 무료 웨비나를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웨이트리스트를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기자 목록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해볼 거야 라고 하고, 자, 웨이트리스트가 얼마든 현황 요약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신청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확 감안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제공할 만한 그 자료들도 어떤 게 좋을까 제안을 해주면 그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다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구성해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다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다시 캔버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마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감마 사용하다 보니까 크레딧이 좀 무료 유료에서 해지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참에 프로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다시 그 V2 그 파일 업데이트 파일을 좀 했어요. 웹이나 뭐 교육 이런 거 업데이트 내용들 해서 그래서 여러 감안해가지고 A, B, A, C 이렇게 A, B, C 세 가지가 있고 A, C 조합을 추천하는데 나는 A, B라고 해서 A, B 플러스 해가지고 만들어서 자 생성한 게 이렇게 됩니다. 감마에서 확인해 보려면 감마에서 보게 하게 되면 클릭하면 감마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MCP 중에서 저는 캔바와 감마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거 썸네일 이미지 만들 때도 배경 이렇게 된 배경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캔바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면 클릭해서 거기서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도구를 연결한다. MCP 커넥터 같은 항목이 있고요. 자, 스킬은 기술들. 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스킬이라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온보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넘어가고요, 이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컨텐트 아이디어라고 하게 되면 맞춤형 아이 스타일이 5개가 나오도록 해주는 거. 자,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스킬.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바이브레디 20번 여기 있다. 내용 점검 여기서 자, 좀 몇 가지 답변 드릴 거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고 자, 대화를 하면서
작업한 것들인데, 여기서, 자, 스킬도 이렇게 한번 여기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자, 클라우드 스킬. 한글보다는 영문이 낫겠지? 영문으로 하자. 여기 영문, 그래서 컨텐트 아이디어. 이름이 이게 낫다네요. 클라우드의 장점은 이렇게 아닌 건 아니더라고 자기 의견을 명확히 밝혀준다는 거.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컨텐트 스킬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스킬에 필요한 정보, 목적 등등등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조건 이거예요. 스킬러 어떤 플랫폼 뭘 만들까요? 블로그 포스트를 만들 거고 제목, 개요까지 함께 세 개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트리거는 슬래시로만 한다. 이렇게 컨텐트 아이디어를 작성해줘 자연어 인식이 아니라 하고 스킬 시작하면 어떤 내용으로 만들고 싶은지 먼저 사용자에게 물어봐주고 충분히 맥락을 확보한 후에 했다라고 해. 그러면 스킬.md 초안을 만들어 줄게라고 해서 완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운로드 할까요? 자, 다운로드 했고요. 아까 만들었을 때 똑같은 거는 요겁니다. 자, 요거를 스킬에다 등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설정, 사용자 지정 가서 새 스킬 만들기. 자, 여기서 스킬을 추가하는 거예요. 스킬 만들기, 스킬 업로드. 여기서도 이제 클로드와 대화하면서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자, 스킬에서 스킬.md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컨텐트 아이디어라는 스킬을 만들었어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아무 대화에서나 자, 여기 전체적인 맥락이 있으니까 스킬, 컨텐트 아이디어. 자, 여기다가 새로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클로드 활용 아니면 뭐 이렇게 클로드 최신 업데이트 소개하는 동영상 만들려고 해. 앞에 그거 해줘야겠죠. 슬래시하고 컨텐트 아이디어 이렇게 인식 못하네요. 다시 한번 스킬 새로 고침 한번 할까요? 자, 새로 고침 컨텐트 아이디어라고 하고 클로드 최신 업데이트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려고 해. 아이디어를 줘 라고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몇 가지를 줄 거예요. 얘가 90% 아까 심층 리서치를 괜히 해서 자, 일단 넘어가게 되면 일단 제가 크레딧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되니까요. 다시 실행. 자, 그러면 스킬과 최근 클로드 업데이트를 확인한대요. 컨텐트 아이디어 스킬을 확인하고요. 클로드 업데이트는 아무래도 웹 검색 같은 걸 통해서 최신 클로드 업데이트를 하겠죠. 네. 타겟 시청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누구인가요? 자, 그 1번 타겟 시청자는 클로드 입문자. 2번 플랫폼은 유튜브. 3번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 기능 써보세요. 챗GPT보다 나은 이런 경우 이 기능 써보세요 정도로 하면 좋겠네요. 영상 길이나 톤 선호도는요. 4번 인사이트 중심. 자, 업데이트 파악도 웹 검색을 해서 10개를 금세 파악을 했네요. 파악을 했고 아이디어를 3개 준대요. 아이디어 1, 클로드의 메모리에 생겼다. 메모리. 두 번째, 클로드가 인텔을 직접 본다고? 클로드 인 크롬. 그렇죠. 클로드 하이쿠 4.5 나왔다.
약간 옛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은 최신 기능,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스킬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여기다가 좀 더 복잡하게 스킬, 뭐 글쓰기 스킬 같은 것도 만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복잡한 프로젝트와 스킬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은 스킬을 사용할지, 어떤 것은 프로젝트를 사용할지, 어떤 것은 스킬과 프로젝트를 동시에 사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킬, 코워크. 코워크는 예전에 클로드에 컴퓨터 유지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내 로컬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뭐 시간 때문에 시연까지는 안 되겠지만, 오늘은 자, 코어 실제로 하는 것들은 그 클로드는 주로 결과를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주였다면, 코어는 기본적으로 그 컴퓨터에 있는 거를 다루게 됩니다. 자, 매주 월요일 9시 수강생 피드백 파일들을 자동으로 읽고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줘 할 수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로드 코어에 가서요. 자, 이거는 클로드의 데스크탑 버전입니다. 데스크탑 버전은 기본적으로 채팅과 코어과 코드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채팅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데스크탑 버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새 탭을 계속 열어가지고 탭을 두세 개 열어놓고 막 작업을 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탭을 하나밖에 못 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자, 코어로 가서 특정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다운로드 폴더. 자, 훌륭. 다운로드 폴더가 기본적으로 파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폴더에서, 자, 잠깐 볼게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폴더가 보면 파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를 이렇게 정리할 때, 이것도 제가 클로드 코어에게 시킨 거예요. 시켜서 중간중간 정리할 때 폴더를 각종 여러 가지 용도나 뭐 파일 포맷에 따라 정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줄 기능, 매일 9시에 무슨 작업을 해줘. 어떤 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참고해가지고 어떤 파일들을 생성해줘. 그래서 영수증 같은 거 모아가지고 영수증 정리도 매일매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파일보다는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글 시트 뭐 이런 걸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코어를 좀 사용하지는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에이전틱 AI, 즉 실행하는 클로드. 자, 그리고 플러그인은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스킬과 아까 봤던 기능 커넥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 셋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패키지처럼 기능을 하는, 앱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클로드의 공식 그런 그 플러그인들 위주로, 공식 및 제휴사 파트너사 위주로 플러그인들이 제공하는데, 한번 어디 있는지만 한번 볼게요. 자, 가서 봅시다. 자, 사용자 지정 가면 좀 키울까요? 커넥터. 여기가 아니었나? 자, 플러그인. 예. 자, 사용자 지정 딴 데로 옮겨갔나 보네요. 앱 연결 아니고. 자, 설정. 커넥터. 자, 어디로 또 옮겨간다고 보인다. 그거 제가 지금 당장은 못 찾겠는데, 그래서 플러그인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좀 기능도 복잡하고 난이도가 좀 있어서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권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개발자들이, 주로 비개발자들이 코어를 통해서 자동화 업무를 한다면, 직접 코딩을 할 때는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좀 추가 설명 좀 드리자면, 자, 클로드의 기본 모델은, AI 모델은 하이쿠, 소닛, 오퍼스 세 개가 있는데, 하이쿠는 이게 사실 퀄리티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소닛으로 웬만하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
그 토큰이 너무 많이 달아요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야 이거 아까 그거 잘못 사용했다가 토큰이 한 번에 쭉 달아버렸어요. 그렇죠? 8시 반에 지금 초기화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용량은 5시간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제가 지금 대화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5시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빨리 소진해버리면 그 다음에 나머지 5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5시간이 지나게 되면 초기화가 돼서 새로운 한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점이고, 추가 사용량이 아직 저는 한 20불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써도 뭐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토큰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우선 클로드 코드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 또는 아까 채팅 대화에서 채팅 대화를 하다가 자, 연구를 하는 경우, 또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 적응형 향어, 복잡한 걸로 해서 사고를 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오퍼스 4.7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대화를 한번 할 때, 자, 한번 대화량 많은 거 한번 잠시만 가볼게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렇죠, 이런 거, 브랜딩 구축, 블로그 구축, 여기에 양이 많으니까 여기에 가면 프로젝트 지식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파일들이 많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내 홈페이지 중에서 컨택 그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라고 하게 되면, 얘는 그냥 단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태원 브랜드 가가지고 나의 브랜드 스타일이 어떤지 찾아가지고 저에게 잘 어울릴 만한 연락하기 방법들도 해주고, 그리고 여기는 제 홈페이지가 그 GitHub 블로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있는 그쵸, 거기 있는 요건 아니고 요런 거,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읽어가지고 컨테커스 페이지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감안해가지고 만들어주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주로 탐색해보고 파일 불러와야죠. 이 저장소에 있는 것도 파일 탐색해야죠. 그리고 이태원 사이트 플랜, 사이트 계획이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도 다 파악해야죠. 그래서 파악을 할 때 어떤 저장소와 어떤 파일들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서 파악을 해줘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클라우드가 적절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화를 한 번 할 때 다루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경우는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코어처럼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맥스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 버전으로 버티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뭐 클로드 코드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긴 합니다만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모를까. 아직까지 5시간 그걸 잘 지키면서 다 달면 잠깐 쉬었다가 있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많이 합니다. 자, 쭉 이제 전체 소개를 한번 드렸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뭘 해보시면 좋으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지식 파일 등록하고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단순히 일반 채팅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대화를 해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장점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할 걸 1시간이라고 해서 2시간 목표라고 좀 가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패턴 한두 가지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프로세스를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만드는 거, 바이브 레디라고 해서 바이브 코딩할 때 문서 만들어주는 거, 웹소설 코치, 이런 것들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 해봤어요. AI로 다시 읽는 명저라고 해서 이것도 계속 대화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지금 AI 시대에서는 고전적인 자기계발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두 가지 큰 관점이에요. 현재 옛날 유용한 자기계발서들은 지금 이 AI 시대에서도 효과적일까? 하나. 두 번째는 이 AI 시대에 전통적으로
훌륭한 자기계발서를 어떤 관점을 보게 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래서 쭉 프로세서를 쭉 설계하면서 만드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AI 렌즈 프로세서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통합 프로세서는 1단계는 자 뭐냐면 자 교보문고 같은데 S24 같은데 가서 책 소개 정보, 책 정보를 쭉 카피해 가지고 어, 붙여넣으면 이 클로드가 웹을 검색을 해가지고 중립적인 요약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 그렇죠? 작은 아토믹 헤비츠 같은 책을 보면 아토믹 헤비츠 제가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좋고 아니면 그냥 찾아줄 수도 있지만 그 책을 그 중립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줍니다. 그게 1A 문서이고요. 그리고 1B 문서는 이 요약에다가 AI 렌즈를 들이대고 각 챕터마다 질문을 합니다. 그게 1B고요. 그 질문에 클로드 가스로 답변까지 해줍니다. 그게 1C 문서예요. 그래서 1A 문서와 1C 문서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노트북 LM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AI 그 오디오 프리뷰를 넣어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면 책을 읽으면 가장 좋지만 책 읽기 전에 독서가 어려운 이유는 읽다 보면 이게 막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는지 맥락 파악이 안 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요거 중립 요약본은 한마디로 책 그냥 개요죠, 개요. 그리고 일시는 AI 시대에서 바라본 이 책의 어떤 그 다르게 바라봐야 될 관점, 이 내용들을 파일을 2개를 만들어 주니까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좋죠. 이런 것들도 이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요거는 이 프로세스, 이 문서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자, 뭔 책을 해볼까요? 그냥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을, 분석해줘? 그러면 응답을 준비해 줍니다. 1A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웹 검색으로 보완한대요. 안 붙여 넣어도 되겠네요. 웹을 찾아가지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리고 외국도 찾아주네요. 이렇게 해서 1A 문서를 만듭니다. 중립 요약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1B를 만들고 일단 여기서만 중지할게요. 1B, 1C 문서 3개를 만들어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1A, 1C를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로 이런 작업들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가지고 맥락을 관리하게 되면 이런 약간 자동화 같은 반자동화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오늘 설명을 못 드리긴 했지만, 자, 클로드를 만든 회사가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엔트로픽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아래에 가보면 제품들이 나오는데 클로드 코드, 자, 코워크, 클로드 포 크롬, 슬랙,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스킬 여러 가지 플랜들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오피스 온라인에 가서 자, 문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서 볼까요? 자, 클로드 에코시스템, 생태계 개요, 이런 걸 잡은 문서가 있으면 요거를 확장 기능을 추가하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자, 여기서 자, 이 시트를 예를 들어서 밝은 색의 배경으로 만들어줘.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면 직접 파워포인트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작업들도 해주죠. 워드도 마찬가지도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웹에서 하는 이유는 저는 애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그 구글 시트, 구글 슬라이드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365 유료 계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웹에서는 가능하니까 웹 버전으로 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예. 슬랙 메신저 사용하시는 분들은 슬랙을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점. 자, 다음 웨비나 설계를 조금 더
드릴 건데, 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문의 주신 거, 문의사항들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생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서 홍원준님 감사드리고요. 제미나이가 아니라 챗GPT가 아니라 클로드 추천하는 이유는 제이님 문의 주신 내용들은 그 이유는 저는 이제 가장 큰 건데 맥락이죠. 맥락을 잘 이해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많으면 앞의 내용, 마지막 내용을 주로 읽고 중간은 다 안 읽는다고 했던 것 같다는데, 자, 파일을 업로드할 때 내용을 끌어서 올리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닌지요. 그걸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죠. 한 번 대화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인데, 클로드가 굉장히 많이 그 컨텍스트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끊기는 경우가 없고 토큰만 빨리 소모될 뿐이죠. 그 파일을 업로드할 때 중간을 끊어서 업로드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 파일을 하나 업로드할 때 파일을 하나 업로드를 할 때 용량이 크게 되면 한 번 대화할 때나 파일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물론 그런 부담이 있게 해서 끊어서 올리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끊어서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8개 챕터에서 8개 챕터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더라도 어느 챕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클로드가 알기 위해서는 그 파일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소진하는 소모량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토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큰 파일 하나보다 파일을 분할해서 올리는 것도 좋고요. 분할해서 올린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인덱스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클로드가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하지만 이게 별도로 이제 내용들을 요약한 파일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현재님 일본에서 듣고 계신데 국가 과제 해주시고 챗GPT 제미나이가 에러가 많이 나와서 검토 중인데 클로드 도움이 되셨다고 해요. 자, 젠스파크가 여러 모듈로 다 합쳐서 해준 것처럼 나오는데 사용해 보시면 젠스파크는 예전에 사용해 보고 요새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젠스파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말 나오는 게 그거 한번 볼게요. 오픈라우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오픈라우터. 자, 오픈라우터는 다양한 LLM 모델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잠시만 보여드리면 검은색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거의 모든 모델이 있는데 이거를 엔트로픽, 클라우드, 하이쿠, 레이티스트 모델과 채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들은 젠스파크는 대표적으로 이런 래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래퍼 AI 감싸고 있는 즉 젠스파크에서 다양한 AI 모델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런 모델이 아쉬운 점은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점. 예를 들어서 보셨던 코워크, 클로드 디자인, 클로드 코드, 클로드 코워크 스킬, 클로드 프로젝트, 아티팩트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그 모델과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모델과 대화를 하면서 다양한 모델이 대화를 하면서 그 모델에 맞는 그런 성능을 최대한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런 도구가 없어서 젠스파크는 그런 자체 도구들을 서비스에서 젠스파크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한 서비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그 슬라이드를 만들 때 클로드를 연결한다든지 챗GPT를 연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프로젝트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좋고요. 네. 장정원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장 변호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자, 그거를,
자, 웨비나를 앞으로 예정은 격주로 하려고 해요, 격주. 그래서 오늘 했고, 다다음, 이제는 요일은 목요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목요일에는, 다다음 주 목요일이 언제죠? 다다음 주 목요일이 5월 7일이죠. 그쵸? 5월 7일 날 컨텍스트 설계술.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맥락을 활용할 것인지를 아까 막 그 비공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비공으로 해서 해줄 거. 그래서 그 다음 7일 날, 다다음 주 목요일 날 할 거고요. 2주 후에 14다음 21일 날에는 스킬 할 거고요. 스킬. 그 다음에 2주 후에는 코워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 저도 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다다음 2회는 컨텍스트 설계술, 3회는 스킬, 4회는 코워크 이렇게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웨비나는 또 200명씩 막 이렇게 등록하지는 않으시겠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웨비나 마치고 내일 오전에 이 웨비나 동영상 리플레이를 웨비나 참석하셨던 분하고 그리고 웨비나 그 대기 신청하셨던 분들에게는 메일로 내일 보내드릴 겁니다. 원래는 뭐 웨비나 동영상과 뭐 슬라이드 이렇게 묶어가지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별도로 패키지를 만들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이번 주말까지는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오늘 했던 녹화하고 그리고 웨비나 일정 알려드리고 아마 웨비나 접수는 아마 조만간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웨비나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리고 요거 빼먹을 뻔했네. 자, 그래서 그 웨비나를 종료하게 되시면 리뷰 페이지가 나올 텐데요. 리뷰 페이지에서 뭘 드릴 거냐면, 잠시만요. 앞으로는 웨비나를 딱 2시간이라고 못 받고 할게요. 1시간 못 받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2시간은 좀 해야겠네요. 3시간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자, 클로드 시작 키트. 자, 웨비나 리뷰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웨비나 종료 후에 리뷰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링크는 getso 링크 웨비나 01-리뷰 이런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웨비나 작성해 주시면 후기 작성을 그냥 간편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클로드 시작 키트가 있고 이거는 첫 프로젝트 설정 템플릿 바로 사용하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 나는 누구인가 이태원 쌤 직업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AI 강사라고 할까요? 주요 고객 대상 1인 기업 전문가 자주 하는 직업은 뭘까요? 강의 초안 커리큘럼 기획 등등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없는 작업 뭘 할 거냐 답변은 전문적 친근한 말투 특별히 알려주고 싶은 것 항상 한국어로 대답해줘 선택 이렇게 해서 클로드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클릭해서 나오는 곳에 설정의 인스트럭션에 요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프로젝트 그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지침이 되는 거죠. 프롬프트 스타터 이것도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할 만한 프롬프트 예시를 좀 들었고요. 예지를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클로드 기능 요약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했고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HTML 또는 PDF로 다운로드가 가능해서 클로드 프로젝트에 요거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거 HTML 다운로드 한 다음에